안녕하십니까. 미스터과학 심층영문법 제22강 관계대명사를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장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있다 보면 반드시 이것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같은 성격의 것이 또는 같은 성격의 품사가 나란히 있을 경우에 그걸 하나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문장이 두 개다 그러면 문장이 두 개니까 접속사가 하나, 문장이 세 개다 그러면 접속사가 둘,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피어리어드 마침표를 하나로 찍으니까 결국에 이거는 하나의 몸통으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접속사가 문장이 세 개일 경우는 접속사가 두 개가 필요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법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문제를 해석할 때도 상당히 꼭 알아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문장을 이제 관계대명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he is Cindy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she is my wife라는 단어가 문장이 있는데, 자, 이 관계대명사 여기서는 지금 이제 제한적인 용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얘가 요 she를 요 Cindy와 같다라고 다시 얘기하면 요 문장이 Cindy를 갖다가 수식해주는 형용사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앞에는 똑같죠. She is 그 다음에 Cind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사람이니까 주격이고 사람이니까 who로 고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who is my wif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건 지금 제한적 용법이거든요. 컴마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마치 동격의 접속사처럼 의미가 없습니다. 이 who는 그러니까 대명사의 주격 관계대명사 who지만 이 접속사 역할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접속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아내인 신디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접속사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런 제한적인 용법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마치 우리가 동격의 접속사 that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문장과 문장이라는 그 연결시켜주는 그냥 접속사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내인 신디 이건 해석을 안 하죠. 그래서 나의 아내인 신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나의 아내인 신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얘를 여기에 있는 이제 she를 이제 꾸며주는 형용사절로 바꾸게 되면 자, she 그 다음에 또 이제 얘를 who로 고쳐야 되겠죠. who 그 다음에 is my wife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is Cind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아내인 그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who들은 지금 사실 접속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동격의 의미이다. 여기 접속사는 동격의 의미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의 아내인 그녀는 신디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관계대명사의 용법을 보면, 제한적인 용법과 계속적인 용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 제한적인 용법, 계속적인 용법은,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한적인 용법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 계속적인 이제 용법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적인 용법에서는, 자, 연결 접속사예요. 연결 접속사. 그러니까 여기서 제한적인 용법에서의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동격의 접속사예요. 얘는 동격의 접속사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 이 개념인데 계속적인 용법에서는 연결의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제한적인 용법은 동격의 접속사라고 이렇게 수식이라고 그랬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계속적인 용법은 형용사절이 아닙니다. 주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게 되면 그녀는 신디이다. 근데 연결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뭐 and 그 다음에 뭐 but 뭐 or so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연결 접속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문맥에 맞춰서 이걸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녀는 신디야. 그리고 그녀는 나의 아내야. 그러니까 그리고가 되겠죠, 여기서는. 자,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콤마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적인 용법에서 이 콤마는 이 접속사 때문에 콤마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콤마가 있기 때문에 연결 접속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얘는 어떻게 고치느냐? and 그 다음에 이제 신디가 사람이잖아요. 여자죠. 그래서 자, she. 그래서 and she라고 하는 것을 대신한 겁니다. 이 who가. 즉 컴마 때문에 연결 접속사가 오고 그 다음에 she. 요렇게 우리가 의미를 파악을 하는 것이지 접속사가 이 and가 있어서 컴마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마가 있어서 계속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긴 컴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자, 우리가 이제 사람,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보통 소유격 그러면 이거 소유격 형용사예요. 품사로는 소유격 형용사입니다. 주격은 이건 명사죠. 그 다음에 목적격은 이건 명사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은 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써드린 것은 품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게 되면 who, 그 다음에 that도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물이 오면 which that, 그 다음에 동물이 올 때 which that. 자, 소유격 who's인데 주의할 것이 이 whose 대신에 더 플러스 명사 of which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목적격은 똑같습니다. which that. 동물이 올 경우에도 which that. 자, 그럼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람, 사물, 동물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건 that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뭐 시험 보면은 관계대명사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that을 써라 그러잖아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예 이제 못을 박죠. that 이외에 다른 관계대명사를 써라. 이렇게도 이제 문제를 내곤 합니다. 그 that을 보게 되면 자, 목적격도 that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that을 쓰면 틀릴 확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소유격 형용사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the book whose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했는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whose cover is red is mine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쓸 때 얘를 of which라고 표현을 이용을 한다면 반드시 여기에 더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더가 없죠. 더가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형용사 명사거든요. 관사는 형용사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whose 더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whose cover 이건데 자, of which가 올 경우에는 자, 더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the cover of which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관계대명사 which를 조금 더 자세히 배워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는 이 which의 선행사는 사물, 동물 이외에도 자, 앞에 문장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 which 앞에 있는 선행사에 해당되는 문장이겠죠. 또는 구,
그걸 선행사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만 받는 게 아니라 앞에 문장, 구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형용사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 자, 이건 지금 계속적인 용법이거든요. 컴마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he is Korean. 그는 한국 사람이에요. 자, 나는 이미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거거든요. 그럼 계속적인 용법이니까 얘는 일단 연결 접속사 and가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 문장에서 가까운 것은 우리가 보통 this라고 표현을 합니다. this. 자, 이 문장 앞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this라고 하고, 그 내용 또 그 전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A, B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this 이렇게 되면 A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at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B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어떠한 것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this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that 하게 되면 요거보다 먼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nd this 이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he is kind, 그 다음에 컴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which가 오고 her husband is not.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얘는 연결 접속사, 그녀는 친절해. 그런데 그녀의 남편은 not이니까 친절하지 않아.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뭐가 봐야 되겠어요? but.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kind죠. kind가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kind를 대신한 거예요. 여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그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는 이러한 것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용법에서 그 관계대명사 대에서 주의할 점, 이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선행사가 최상급 형용사 또는 all, the only, 그 다음에 every 이러한 것들이 올 때, 또는 선행사가 의문사일 때, 그럼 선행사가 의문사일 때 왜 대시와야 되느냐?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 강의를 이제 전에 들으셨던 분들도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걸 아실 겁니다. 뭐냐면 모든 의문사는 관계대명사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의문사는. 그러다 보니까 요 that만 얘는 의문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지시사라고 하죠. that 용법에서 지시사 아니면 관계대명사, 접속사 요 크게 세 가지로 쓰이는데, 모든 의문사는 관계대명사처럼 보여요. 왜? 모든 의문사는 관계대명사도 될 수 있고 복합관계대명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의문사가 올 경우에는 마치 뭡니까? 뭐 관계대명사나 또는 이 의문사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딴 걸 쓰자. 그래서 대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선행사일 경우에는 that을 쓰게 된다. 그 다음에 사람, 동물이 올 때,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that은 사람, 동물, 사물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that이기 때문에 사람, 동물 또는 사람, 사물이 동시에 올 때, 그럴 때 뭡니까? that을 쓴다. 그러니까 그와 그의 개는 이럴 때 그와 그의 개를 선행사로 받을 때는 that을 쓴다. 그 다음에 그와 그의 차는 그럴 때도 역시 that을 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계속적인 용법으로 쓸 수가 없다. 컴마가 올 수 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주의할 게,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것도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대답에 컴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틀려. 그래가지고 이 관계대명사 대용법 이거 틀렸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컴마가 있었는데 그 앞에 또 콤마가 있었어요. 그러면 삽입이거든요. 삽입이에요. 그럴 때는 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쓸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건 계속적인 용법이 아니거든요. 삽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냥 관계대명사 대답엔 콤마가 올 수 없다 이것만 알고 그냥 이건 답이 맞아, 이게 이제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그 배운 학생들은 그 컴마에 대한 그 삽입 이런 개념을 다 배웠으니까 틀리질 않았죠.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전치사가 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지금 여기서 문장을 보면 관계대명사 대시 왔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요 상황이죠. 앞에 전치사가 올 수 없다. 예, 전치사를 뒤로 빼놨죠. 전치사를 뒤로 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쓸 수 있죠. 그러나 앞에 여기 위드를 같이 쓸 수는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이 경우는 요 의문사 케이스를 예를 든 겁니다. 나머지는 뭐 사실 앞에서도 반복이 되고 뒤에서도 이제 또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예를 안 들었습니다. 여기서 who라고 하는 것은 의문대명사예요. 의문대명사.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사람인데 who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 that을 써가지고 백만장자인 누가 그런 짓을 하겠냐, 그런 일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의문대명사가 올 때 또는 의문사가 올 때는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지 다른 관계대명사를 쓸 수는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대명사를 쓸 때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제한적인 용법이라는 게 있죠. 관계대명사의 제한적인 용법. 관계대명사의 제한적인 용법은 이때의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에서 이 제한적인 용법의 접속사는 동격의 접속사 개념이다. 그 다음에 계속적인 용법의 접속사는 연결 접속사의 개념이다.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한적인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은 형용사절이다. 그 다음에 계속적인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은 주절이 된다. 이거 주절이거든요. 왜 주절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구별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문법책에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요거를 꼭 알아두시면 정말 깊이 있는 그러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